제가 오늘은 프레임은 이런 거다 라고 해서 정의를 내려드릴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심리학에서도 사용을 하고 헬스 트레이너들도 사용을 합니다. 정치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거 보시죠? 그런 프레임을 잡지 마라 이런 얘기를 정치인들끼리 얘기를 하잖아요. 사진 작가들도 얘기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이게 지금 맞게 사용을 하는 건가?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미르크의 생존연애에서 말하는 프레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정의하는 프레임이란 인간들의 행동 태도입니다. 인간들, 즉 여러분들의 행동 태도라는 것은 여러분의 내면 세계가 어떤 식으로 세상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반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경험들을 하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어떤 순간에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행동을 해야 한다.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에서의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그 기준들이 행동 태도로 나타나는 것, 즉 여러분의 학습되어 있는 기준, 프레임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프레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야채 가게를 갔습니다. 근데 애호박을 1,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호박 너무 비싼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니 옆에 야채 가게는 500원에 팔던데 그냥 500원에 주세요 라고 사정을 했더니 야채 가게 주인이 이러는 거예요. 안 되는데? 이거 손해보고 파는 건데? 라고 미적거리더니 500원에 주는 거예요. 내가 가져가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야, 여기 500원이요? 500원에 줘 그냥. 그러면서 쭉 주었더니 안 되는데? 손해보는데? 그러더니 그냥 갔어. 이렇게 해서 야채를 팔았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좀 사정하고 깎아달라고 하면 싸게 주는구나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람 되게 우유부단해. 내가 좀 깎아달라고 하면 그냥 깎아주더라고.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이 야채 가게 주인을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게 프레임의 정확한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연애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적으로도 기준이 없고 원하는 게 뭔가 뚜렷하게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요, 이용당하기 쉬운 상태가 되고 무시받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원하는 것 없고 당장 버림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냥 상대방에게 매달리는 행동을 해주고 항상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 모두 허용해 줘 버린다면요, 그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무시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용당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방금 얘기했던 야채 가게 주인이랑 여러분들이 학창시절 때 착하게 굴던 친구들처럼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코인 법률방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봤어요. 거기에 나오는 사연의 여자분이 결혼 한 달 전에 우연히 남자친구의 컴퓨터를 뒤져봤는데 컴퓨터에서 남자친구가 여장을 하고 찍은 사진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물어봤대요. 이건 뭐냐고. 여러분들은 과연 이런 행동을 봤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실 건가요? 어떤 기준으로 상대방을 대하실 건가요? 만약 남자친구가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받아달라고 용서를 빌면 여러분들은 결혼을 해야 하는 걸까요? 또는 여러분들과 말고 이전 여자친구와 몰카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에다 모아두고 있는 남친이 있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맞을까요? 그냥 화내고 따지면 될까요? 고치겠다고 노력하면 이걸 받아줘야 하는 문제일까요? 이게 기준이라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상담하는 대부분의 연애에 고통받는 내담자분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정황을 고려하지도 않고요. 그저 기준 없이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만으로 이걸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 상대방이 아직도 나를 좋아하는 걸까요? 아직은 마음이 남아있는 거겠죠. 저는 이런 행동을 해도 아직도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제외를 해야 돼요? 저한테 맨날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코인 법률방에 나오는 여장을 한 남자는요, 그건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평생을 그러고 살아왔는데 사랑한다고 해서 그걸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프레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에서는 오랫동안
학습되어 온 바를 겉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학습되어 온 기준들이나 프레임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친구가 여장을 한 건요, 우연이 아니에요. 절대.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완전한 착각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판단이 어렵다면 저한테 상담을 신청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제가 다 판단을 해드릴 테니까. 마음의 문제로 판단한다는 것은요, 내가 좋아한다는 말만 하면, 제가 남자 입장에서든 여자 입장에서 난 너를 좋아해,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라고 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을 무작정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현실에서 상대방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허용을 해주던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면은 상대방이 날 때려도 허용해주고, 돈을 훔쳐도 허용해주고, 다 허용을 해줘요. 부모한테 욕해도 허용해주고, 여러분들은 다 허용해줘요. 여러분들은 기준을 가지고 있고, 어디부터 허용을 해주고 어디까지는 허용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좋아하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나요? 좋아하면 무조건 연락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좋아하면 무조건 매일매일 만나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걸 여러분들에게 역으로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좋아하니까 그 상대방이 좋아하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라는 그런 공식으로 얘기를 하면 무조건 다 들어줘야 돼요. 무한정 이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용당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신뢰가 없고 무시받기 좋은 상태가 되지 않아요? 아까 전에 야채가게 아저씨랑 뭐가 달라요? 아저씨 좋아하잖아, 단골이잖아, 맨날 올게라고 얘기만 하면 무조건 거저라도 줘야 되나요? 말이 안 돼요. 내가 그러면 단골이라고 하고 거기 있는 거 다 가져가겠네. 여러분들이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셔야죠. 봐주는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기준에 맞게 행동을 하지 누가 봐주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게 되는 줄 알고 가져간 거죠. 여러분들이 되는 것처럼 하니까 많이 남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고 가져갔겠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무한정 이용당하고 무시받기 좋은 상태가 되게 되고 평생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애매하게 마음의 문제로만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린다면요, 상황이 돌이킬 수 없을 때까지 방치하다가 끝내 헤어짐이라는 파국을 맞게 되는 거죠. 이게 여태까지 제가 유튜브 상담을 하면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 방송 쭉 보시면 아시잖아요. 헤어지기 싫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허용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헤어짐이라는 파국을 맞게 되는 거죠. 절대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철학과 경험에 의한 기준의 문제입니다. 제가 프레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행복한 삶을 살라고 말해드리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기준을 세우고 프레임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믿는 바를 따라서 꾸준히 밀고 나가시라는 걸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연인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고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신뢰하게 될 겁니다. 내가 야채가게 주인이잖아요. 아, 이거 절대 500원 이하로는 절대 못 판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게 마진이 정말 안 남는구나. 500원 이하로 팔지 않는 거 보면 이게 정말 마지노선인가 보네 라고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 가격을 존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200원에도 팔고 300원에도 팔고 700원에도 판다면 그 집을 갈까요? 저는 그 가게를 신뢰하지 못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믿고 그것을 꾸준히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미르코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의 인생은 180도 달라질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프레임을 정의를 내려드리자면, 저희가 만든 프레임은요, 기준과 철학을 통한 인간의 행동 태도를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메타 프레임이 발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걸 추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실망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지 아닐지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이 좋아할지 말지 생각을 하면 야채가게 아저씨가 되는 겁니다. 애들이랑 사이가 나빠질까 봐 싫은 소리 못하고 얘들아 나 제발 괴롭히지 마, 나 진짜 화낼 거야 이렇게 겁만 주는 정말 바보 같은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인생을 살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메타프레임에 대해서도 확장시켜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야지 행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찾아가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남자친구가 빚이 10억이 있어? 여러분들 그 남자랑 결혼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남자가 10억 다 갚으면 그때 결혼하지. 여러분들 그 남자를 믿고 거의 결혼하실 수 있겠어요? 그냥 무조건 좋으니까 여러분들은 결혼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살아도 괜찮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인생이 행복할지는. 근데 여러분들의 행복은요, 그 남자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야채 가게 아저씨와 바보 같은 친구들이 경험을 했던 것처럼 그 친구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행복해지게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걸 추구하게 만드는 거지,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건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기준을 갖고 똑부러지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남들이 신뢰하게 만들고 존중하게 만들 수 있는 키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남자친구나 전 남자친구에게 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키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